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 애지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총 6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리뷰를 보면 지금 여기 그 컬러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분할이라는 것은 오른쪽처럼 그 영역들로 영상을 이렇게 분할을 하는 그런 문제고요.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분할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한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이 이 마우스나 펜을 들고 굉장히 세심하게 분할을 한 거고요. 이런 어떤 정답에 해당하는 분할 결과가 있어야 이걸 보고 이제 알고리즘 학습을 한다든지 알고리즘을 설계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오래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여기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런 원래 영상하고 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게 또 사람마다 좀 세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듬성듬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총 5사람을 고용을 해서 아, 영상마다 5개 분할 결과가 있고요. 실제로 알고리즘 설계를 할 때는 또는 평가를 할 때는 이제 5사람이 분할한 결과를 평균을 해가지고 그 평균이 얼마나 가까우냐 해서 이제 알고리즘 성능을 측정하고 이럽니다. 물론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영상이 레이블링 된 영상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고도의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딥러닝이죠. 그것은 이제 7장 이후에 공부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이런 알고리즘 쓰이지 않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든지 테크닉 같은 게 있으니까 사장에서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엣지는 그 물체 경계선에 해당하는 건데, 물체 경계선을 정확히 찾을 수 있으면 영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두 개는 이제 듀얼 문제고요. 우리말로 쌍대 문제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어, 는 서로 다른 방법을 쓰는데, 엣지는 이제 화소 사이에 특성이 굉장히 다른 지점들을 쭉 찾아서 거기를 이제 마킹을 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검출하지만 영역은 이제 유사한 화소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그런 방법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사람이 이제 영상을 분할하는 거하고 우리가 사장에서 배우는 분할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머릿속에 어떤 물체에 대한 기억된 모델이 있어요. 사람은 이런 모양, 그다음 책상은 이런 모양, 뭐 볼펜은 이런 모양이 있어서 그런 걸 활용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함과 동시에 이것은 볼펜이다. 이것은 책상이다, 의자다. 이것은 자전거다. 이런 것을 같이 알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분할한 영상에 의미까지 안다고 그래서 의미 분할을 한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이제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인데 고전적인 분할 알고리즘, 즉 사장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냥 영역으로 분할만 하지 의미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딥러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딥러닝은 분할을 함과 동시에 각 영역이 풀밭인지 공인지 선수인지 골대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의미 분할을 하고 7장 이후에 공부를 하고 이제 분할에 대해서 이제 9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고 실습까지 하고 그럽니다. 자, 먼저 이제 에지 검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 이제 에지 검출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이 선수의 이제 손가락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건데 이게 이제 검게 보이는 게 손가락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오른쪽 이 보면 각 화소의 명암가까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검은 부분은 비교적 뭐 96, 98에 좀 작은 값을 갖고 여기 이제 아래쪽은 좀 밝죠. 그러니까 막 200 이런 값들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2차원 숫자 배열이 들어왔을 때 그 에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즉, 물체의 경계선에 해당하는 곳을 에지로 어떻게 검출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죠. 결국은 그 이웃한 화소 사이의 명암값이 급격하게 변하면, 여기는 물체의 경계선이구나. 서로 다른 물체가 점유하는 그 경계 지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어떤 값이 변하는 것을 측정을 해서 값이 어느 정도 이상 변하면 에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값의 변화를 측정하는 또 수학이 뭐냐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미분이 나오니까 또 자칫 또 경기를 일으키고 이런 학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진 않고 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져다 이렇게 쓰는 거지 막 그 복잡한 그 미분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가로축은 이제 x고요. 그 다음 이제 세로축이 그 fx 값이죠. 함수 값이죠. 그래서 서서히 값이 이제 작아지는 x가 증감에 따라서 뭐 이런 양상을 갖는 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x라는 지점에서 f 다시는 그 미분이죠. 미분값. 즉, 그 지점에서 함수의 값이 그 좌우, 즉 이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얼마만큼 변하느냐. 값이 작아지냐, 커지냐. 작아진다고 그러면 얼마나 급격하게 작아지냐. 뭐 이것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지금 x라는 여기 이제 x라는 지점에서 측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델타 x만큼 이게 미세하게 증가를 한 거죠. 그 이웃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라는 게 결국은 요 fx 플러스 델타 x에서 fx를 빼고 요 차이죠, 이 차이. 요 차이죠. 그 다음에 이 델타 x로 그 나눠주면 기울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면 급격하게 작아지는 거고 작으면 서서히 작아지는 거고 0이 되면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미분이라는 거고요. 자, 요 놈을 우리가 영상에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디지털 영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10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위치는 11이잖아요. 그래서 정수 인덱스로 표시를 하니까 이 델타 X가 그냥 1로 우리가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 플러스 델타 x 1이니까 fx 플러스 1 fx죠.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소에서 자기 자신의 값을 빼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이거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원을 고려하다 보니까 원래 영상이 그냥 1차원이라고 그 축소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그 0에서 9까지 10개의 화소가 있고 2, 2, 2, 2, 2, 5, 5, 5, 5 이렇게 그 변하는 영상이라고 그러면 이런 필터를 하나 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1, 오른쪽 1로 두고 컨볼루션을 하면 이 식을 그 구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여기다 씌우면 2에서 2 빼니까 0, 2에서 2 빼니까 0, 뭐 이렇게 쭉 0 가다가 이제 이 지점에 오면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되고 또 5에서 5 빼니까 0 되고 그래서 0, 0, 0, 0, 3, 0, 0, 0. 그 다음에 이 9라는 위치에 씌우면 그 화소 하나가 오른쪽 삐져나가니까 거기 이제 계산을 못해서 이제 undefined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얻은 영상을 우리가 미분한 영상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거죠. 그 F 다시다. 이렇게 간주를 해요. 그리고 0인 지점은 에지가 없는 거고 0보다 큰 지점은 에지가 있다. 또는 인계값을 주고 뭐 인계값을 넘으면 에지가 있고 인계값보다 작으면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무시해서 에지가 없는 대로 본다. 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여다가 갑자기 오오오 해가지고 정확하게 값이 같은 두 개의 영역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뭐 가령 3333하다가 5를 거쳐서 7777로 커졌다가 또 3333으로 작아진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제 여기에 그 필터 U를 적용을 하면 이제 00022 000 마이너스 400. 자, 일단 플러스인 데는 값이 커지는 데고 그 마이너스인 데는 값이 작아지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 3에서 7로 바로 영역 전환이 안 일어나고 3, 5, 7에서 서서히 이렇게 영역 그 명암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램프 엣지라고 그래요. 램프 엣지. 실제로 현실 세계는 대부분 램프 엣지입니다. 그리고 램프 엣지가 발생한 데서 보면 이렇게 한 화소에서만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 화소에 걸쳐서 플러스가 발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미분이 한 번 된 F-라는 영상에다가 필터를 한 번 더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그 F2-가 되고 이제 2차 미분을 한 셈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0, 0, 2, 0, 마이너스 2, 뭐 0, 0, 마이너스 4, 4, 0 이렇게 돼가지고 치솟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밑으로 확 꺼지고 여기도 확 꺼졌다가 다 치솟고 다시 0으로 되고 뭐 이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2차 미분에서. 자, 2차 미분은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냐? 그러면 그 한 번 미분한 놈에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 전개를 하면 결국은 그 x 플러스 1 화수 값에서 현재 자기 자신의 화수에다가 2를 곱해서 빼주고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화수 값을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굳이 두 번 필터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필터를 한 번만 적용을 하면 되고 그 필터는 이제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1같이 생겼고 이제 크기는 3인 그런 화수가 돼요. 아니 그 필터가 돼요. 그래서 이 필터를 한 번만 적용을 하면 여기 원래 영상에다가 저 크기가 3인 놈을 적용으로 한 번에 이렇게 맨 밑에 있는 F2-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1차 미분 F-, 2차 미분 F2-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그 살펴봤고, 이제 필터를 통해서 컨볼루션 한다는 걸 알았는데, 자, 그럼 에지 검출은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차 미분, 즉 F-에서 피크를 찾는 거예요. 지금 000 하다가 툭 솟았다가 또 000이었다가 툭 꺼졌다 이렇게 되죠. 뚝 꺼진데도 우리가 이제 봉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심하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런 램프 웨지가 있으면 한번 미분하면 이제 이런 그 모양의 F-가 얻어지니까 1차 미분에서 봉우리를 찾으면 돼요. 또는 2차 미분에서 보면 값이 확 커졌다가 0을 거쳐가지고 밑으로 팍 그 꺼졌다가 다시 0이 되죠. 또는 반대로 훅 꺼졌다가 푹 솟았다가 다시 0으로 가죠. 그 요 사이에 이제 0이라는 데를 이제 거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로 크로싱, 영교차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푹 솟았다가 0을 거쳐가지고 꺼지는 또는 반대로 푹 꺼졌다가 0을 거쳐서 푹 솟는 뭐 요런 데를 찾으면 돼요. 1차 미분에서 봉우리를 찾거나 2차 미분에서 영교차를 찾으면 된다. 자, 이제 연교차는 그 생략을 하고요. 1차 미분에서 이제 봉우리를 찾는 방식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이제 현실 세계에 들어오는데 복잡해요. 지금까지는 단순한 걸 가지고 했고 1차원 가지고 했는데 일단 2차원이 되고 이제 영향 복잡해지죠.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149, 137, 115, 92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값들이. 자, 일단 그 노이즈가 있다. 그다음 램프 헤즈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그러면 필터를 그 크기가 2인 요것 대신에 하나를 키우자. 그래서 이 가운데 화소는 0으로 놓고 오른쪽 화소에서 왼쪽 화소를 빼는 걸로 계산을 하자. 필터를 하나 키우면 이제 스무딩 효과가 있어서 그 잡음을 좀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2차원이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X 방향으로는 이런 놈을 쓰고 Y 방향으로는 그 밑에 있는 화소에서 그 위에 있는 화소를 빼는 식으로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두 개의 필터를 적용을 하자. 근데 실제로 이런 거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여전히 노이즈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필터를 이렇게 가로로 긴, 세로로 긴 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3 x 3짜리를 해가지고 X방향은 여기에 이제 다 1을 배치를 하고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을 배치하고 가운데는 0, 0, 0 배치하고 그 다음에 그 Y방향으로는 3 x 3 쓰는데 위쪽은 마이너스 1, 가운데는 0, 아래는 1. 이렇게 3 x 3 필터를 썼고요. 이것은 이제 프레이쉬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프레이드 연산자라고 하고 이제 소벨이라는 사람이 그, 어, 이 대각선에 있는 화소는 이 중앙 화소하고 루트 이만큼 거리가 있고 상하좌우는 1이라는 거리니까 거리가 가까운 놈은 2를 주고 대각선은 마이너스 1을 주자 하고 이제 제안한 게 소벨이라는 사람이고 이 연산자를 소벨 연산자 이렇게 불러요. 이게 소벨이라는 사람은 프레이드에서 그냥 2를 여기를 2로 바꾼 것뿐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 처리라든지 컴퓨터 비전 책에 이제 소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않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실제로는 이 소벨 연산자를 많이 써요. 자, 그러면 UX를 적용을 하면 어떤 화소에서 값이 하나 만들어지고 UY를 적용하면 또 값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떤 화소에서 이제 두 개의 값이 만들어져요. X 방향의 미분, Y 방향의 미분. 그러면 그 화소에서 그 에지가 얼마나 강하게 있냐, 에지일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는 X 방향으로 계산한 컨볼루션한 값을 제곱하고 여기는 음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강도로 계산하니까 제곱을 하고 Y 방향으로 적용한 값을 제곱을 해서 둘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그걸 이제 우리가 S, Y, X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걸 엣지 강도, 영어로는 엣지 스트렝스 또는 엣지 매그니튜드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엣지가 어느 방향으로 있느냐, 수직 방향으로 변화가 있냐, 아니면 수평 방향으로 변화가 있냐, 아니면 대각 방향으로 있냐, 아니면 기운 방향으로 있냐. 그 다음에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제 요것을 알아내는 게 그레디언트 방향인데 요것은 fy 다시를 fx 다시로 나누고 아크탄젠트, 각도를 구하는 거죠. 아크탄젠트를 구하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이제 간단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이 대각 방향으로 내지가 있는 그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3,4 요 위치죠. 3,4 위치. 3,4 위치에서 FY를 구하면 Y는 이제 여기서 이놈을 빼는 거니까 해보면 마이너스 6이 되고 그 FX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는 거죠. 그러면 6이 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트렝스를 구하면 6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제곱에서 루트를 치면 8.485가 되고 그 다음에 fy를 fx로 나누고 아크탄젠트를 구하면 마이너스 45도가 되고 그래요. 지금 에지가 이 45도 방향으로 지나간다는 거고 이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이제 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값이 커지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빨간 방향, 빨간 화살표가 이제 그레디언트 방향을 얘기를 해주고 이 그레디언트 방향의 수직인 방향, 이 점선이죠. 점선 화살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 에지가 지나가는 에지의 방향이라고 그래서 에지 방향입니다. 거기가 에지 방향. 이게 그레디언트 방향의 90도가 에지 방향이고 네. 여러분 이제 뭐그 이런 위치에다가 그 적용을 하면 뭐 이거 0될 테고 이거 0될 테고 이거 0될 테고 여기는 뭐 그 널이죠. 에지 자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죠. 또는 뭐 이런 데다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공식을 다 알으니까 직접 에지 강도,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방향 또는 에지 방향 이런 것을 어, 코딩을 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이 소벨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픈CV가. 그래서 어떤 영상에다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음수도 발생하고 여기 보면 그 실수도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각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32F 해가지고 32비트짜리 플로팅 포인트 실수로 표현을 하죠.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값의 범위 이게 정수인지 실수인지 서로 이렇게 변환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 3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3 x 3짜리를 쓰겠다. 이제 더 키울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X방향 구하고 Y방향 구하고 이제 요 놈을 컨버트 스케일 ABS 해가지고 그 0에서 255 사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는 이제 add weighted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이런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써서 이제 강도를 계산을 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원래 영상 그다음에 x 방향에 소벨 연산자 적용한 거 y 방향 그다음에 에지 스트렝스를 그 각각의 윈도에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원본 영상 뭐 x 방향, y 방향, 스트렝스 이렇게 되죠. 자, 4.2절은 펜이 에지인데 펜이라는 사람이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줄여서 이제 PAMI라고 부르는데,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가장 그 좋은 저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공학 전체를 통틀어도 어,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 이제 저널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켄이라는 분이 그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아주 그 역사적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 따서 이제 켄이 에지라고 그러는데 요분은 그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목적 함수를 이제 최소화 또는 최대화하는 식으로 에지 검출을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연산자를 3바의 연산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적화 문제로 풀었어요. 그래서 성능이 기존 거보다 훨씬 좋죠. 실제로 구현할 때 보면 뭐 소벨 연산자를 적용을 하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이제 여러 과정이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가 실제로 그 적용을 하면 요 지점에서는 이제 8.485라는 그 에지 강도가 발생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비슷한 값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조금 약한 정도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보면 그 에지가 지나가는 곳에서 좀 두껍게 여러 개의 화소에 걸쳐서 에지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걸 한두 개로 바꿔야 되는데, 한두 개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켄이라는 분은 Non Maximum Suppression, 줄여서 이제 그 NMS고, 우리말로 이제 비최대 억제, 최대가 아닌 놈을 억제를 시킨다. 그러니까 애지 아닌 걸로 바꿔버린다. 값이 어느 정도 돼도 그 주위를 보고 가장 높은 놈만 하나만 살려주고 나머지들은 다 억제를 해버린다고 해서 non maximum suppression 이렇게 불러요. 이 NMS는 딥러닝에 가서도 그 군데군데 써요. 예를 들면 그 물체를 찾은 다음에 그 여러 개의 박스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강한 그 확률을 갖는 놈만 남기고 주위에 있는 놈을 다 이렇게 서프레스 시키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을 해요.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캔이라는 분은 어떤 지금 이 중앙화수가 있으면 얘가 이제 그 요 에지 방향을 이제 구하는데 에지 방향이 이제 실수값으로 나와요. 각도니까. 근데 요 놈을 이제 여덟 방향으로 퀀타이즈를 하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 방향이면 0, 그다음에 요 사이에 있으면 1, 요 사이에 있으면 2, 요 사이에 있으면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60도를 8개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0, 1, 2, 3, 4, 7까지 어떤 구간을 으로 해요. 그래서 여덟 방향 중에 하나로 그 퀀타이즈를 하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이면 자기가 에지가 이제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 위 아래를 이렇게 보는 거고 이 45도 아래쪽으로 가면 자기의 대각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 보고 아래면 좌우를 보고 뭐 이렇게 그 에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좌우 두 개를 보고 자기가 그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타소 두 개보다 에지 강도가 크면 자기는 살아남아서 일이 되고 그러지 못한 화소들은 다 그 에지가 아닌 걸로 판단해서 0으로 그냥 세팅을 해버리는 이제 그런 걸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지를 검출한 다음에 에지 화소들을 쭉 이어가지고 이제 긴 어떤 컨투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컨투어를 만들 때 두 개의 이력 임계값을 쓰는데 목적은 이제 거짓 긍정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에지가 아닌데 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그 칸토로 나오는 뭐 이런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두 개의 이력 임계값을 쓰죠. 그래서 음, 어떤 그 끝점에 해당되는 놈을 잡고 거기에서부터 이웃을 보고 이웃에 에지가 있으면 그리 이동하고 또 이웃이 있으면 또 그리 이웃 이동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 에지를 이어가지고 칸터를 만드는데 끝점, 즉 시작점은 좀 높은 임계치를 줘가지고 T 하이보다 작은 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T 하이보다 큰 놈을 이제 시작점으로 잡죠. 근데 이제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웃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T 하이보다 좀 낮은 값이에요. 그래서 T 로 이상이면 너는 이웃으로 그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계속 이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옆에 애가 이미 그 칸토를 형성을 하니까 나는
조금 그 에지 강도가 낮아도 그 이웃을 보니까 너는 가능성 높다 그래가지고 그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T 하이, T 로 인계값을 쓰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캐니에지를 실험을 하려면 그 이거 구현이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 이제 패미 논문을 그 하고 뭐 이런 것도 이해를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이해할 게 좀 있죠. 이제 다행히 그 캔이라는 그 게 있어요. 오픈치프에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캔이하고 그레이 영상을 주고 두 개의 이력 임계값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뒤쪽에 있는 놈이 T 하이고 앞쪽에 있는 놈이 T 로우예요. 그러니까 150이 넘는 애만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 그 시작점에서 이제 그 이렇게 계속 이어갈 때는 50인 놈만 50을 넘는 놈은 인정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력 임계값을 그 TI를 200으로 하고 T로우를 100으로 하고 그래서 그 두 개 서로 다른 그 이력 임계값을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력 임계값이 높으면 그 자격 미달인 애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에지로 검출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에지가 덜 검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 영상 좀 낮은 인계값 가지고는 캐니 1, 좀 높은 값 가지고는 캐니 2를 I'm sure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원본 영상, 이게 인계값을 좀 낮춰가지고 좀 이렇게 한 거고 얘는 좀 엄격하게 한 거고 훨씬 덜 이렇게 나왔죠. 자, 캐니에지는 지금까지도 가장 그 뛰어난 그 에지 검출 알고리즘으로 평판을 얻고 있고요. 캐니를 많이 써요. 요 논문인데요. 4만 번, 4만 4천 번 인용이 됐네요. 이게 IEEE 트랜잭션한 팸이 86년, 꽤 오래됐네요. 벌써 40년 가까이 된 논문이고요. 그러니까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 혁신적인 에지 디텍션 알고리즘이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림자가 있어도 그림자는 그 실제 물체는 아니잖아요. 그 물체의 어떤 잔영인데 거기도 명암 변화가 생기죠. 그 그림자 부분은 어둡잖아요. 그 전혀 구별을 못해요. 네. 그냥 어떤 화소에서 명암 변화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전혀 구분을 못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물체의 경계를 찾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어떤 대상 오브젝트의 3차원 모델을 가지고 물체 경계를 찾아요. 그리고 또 그 3차원 모양, 쉐입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내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 2차원 그 내 망막이 떻게 비치는지 그걸 이제 어피어런스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 어피어런스 모델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 엣지를 사람 검출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엣지를 검출을 해서 그 경계를 가르고 경계에 따라서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눠지면 얘는 사람 영역, 얘는 잔디밭, 여기는 벽, 여기는 관중석, 여기는 공, 그다음에 공도 그 여기는 검정색 띠, 여기는 흰색 띠 해가지고
공이 좀 그 띠 모양을 했구나. 이런 것까지 순간적으로 알아차리죠. 즉,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미 분할하는 거죠. 근데 그 고전적인 에지텍션은 전혀 그런 게 없다. 우리 이제 딥러닝으로 가면, 이 책의 후반부 가면 다 세만틱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 에지를 찾으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표시된 데가 이제 에지 화소고, 이제 표시가 안 된 데가 이제 넌 에지, 1로 표시된 거, 0으로 표시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물체 모델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여기는 뭐 그 망치, 여기는 뭐 가위, 뭐 이런 것을 인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렇게 이제 그 영일인 맨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얘들이 이제 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 개의 그 컨터가 있죠. 경계선이 있죠. 그래서 경계선 1은 맨 왼쪽에 있는 놈이고 1, 2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봐요. 1, 2에서 시작을 해서 1, 2에서 시작해서 이제 2, 1, 3, 1, 4, 1, 5, 1, 그 다음에 6, 2, 6, 3, 6, 4 이렇게 가고 두 번째 칸터에서는 16에서 시작해서 17, 18 이렇게 해서 있고 이제 세 개의 칸터, 경계선이 있죠. 이것을 쭉 이렇게 이어가지고 어떤 리스트든지 그 배열이든지 이런 데다 표현을 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얘가 네모난지 아니면 뭐 길쭉한지 동글동글한지 이런 걸 해서 이게 어떤 오브젝트인지 이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경계선을 찾는 것은 내가 직접 짜야 되냐? 뭐 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상당히 이제 복잡한 이제 경우가 막 생기거든요. 막 루프도 생기고. 예를 들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여기 그 빙 돌아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빙빙 돌잖아요. 뭐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서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다행히 오픈CV가 find control라는 음, 함수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그 지금 이런 경우 같으면 세 개의 컨터를 찾아가지고 이 컨터라는 리스트에다가 담아줘요.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서로 포함 관계가 있으면 어떤 리스트가 둥글게 있는데 그 속에 또 둥근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가 누구를 포함했는지 그런 아, 하이라키 관계 같은 것들도 표현을 해요. 자, 지금 여기는 이제 퀀터에 들어있는 놈 중에 쉐입 제로 하면 얘가 그 지금 길이가 1, 2, 3, 4, 5, 6, 7, 8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정보가 쉐입 제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놈이 100 이상인 놈만 남긴다. 짧은 놈은 다 노이즈로 보고 이제 버리겠다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컨터를 하면 그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지금 IMG라는 영상에다 원본 영상이죠. 칼라 영상에다가 그 100 이상인 놈만 남겨놓고 그보다 짧은 놈 다 버리고 L 컨터죠. 걔를 오버레이 시켜서 그려라. 그러고 이제 칼라는 BGR이니까 그린으로 그려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두께는 3으로 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여기다 오버레이 시켜서 이렇게 그려줬죠. 그다음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 파인드 컨터라는 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쫓아가요. 쫓아간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 화소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제 두 배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100이지만 길이가 50 이상인 놈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왜 돌아오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루프가 있는 이런 애들을 이런 복잡한 애들을 처리를 하려고 이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 이제 허프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에서 아주 유명한 이제 변환인데 뭐 지금은 별로 안 쓰여요. 예를 들면 지금 두 개의 화소가 에지 화소가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여기 지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막 그 이런 식으로 막 그 지나가요. 막 이런 노이즈도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실제로는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짜도 있고 막 이런 거죠. 진짜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씩 이렇게 삐뚤빼뚤, 특히 디지털 공간이니까 또 그러고, 뭐 노이즈라든지 또는 에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양상을 띠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이렇게 좀 그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이런 라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주위에 이제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끊어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해주는 애가 이제 허프 변화인데 자, 여기 이제 실제로는 여러 개 점이 있는데 복잡하니까 두 개의 점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할게요. 대부분 교과서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빨간 점, 파란 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얘가 13이라는 위치, 31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점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어떤 그 라인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인피니트하게 많은 경우가 있죠. 그, 그 점은 지나지만 이 기울기가 뭐 무한대계로 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 점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XY 공간이죠. 이 영상 공간인데 이 빨간 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선을 그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직선이 하나 그려졌는데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은 직선들이 있죠. 직선을 하나 딱 그리면 그 직선이 이 A하고 이제 B로 표현이 되죠. XI, YI를 지나는 1,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기울기고 얘는 절편이고 그러죠. 그래서 이 A, B라는 공간에 이 1, 3이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이제 무수하게 많은 직선이 있으니까 직선마다 기울기하고 절편이 있죠. 즉 A하고 B가 있죠. 그래서 그놈을 다 그려보면 이 빨간 직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자, 파란 점에서도 똑같이 하자. 그럼 여기도 이제 무수하게 많은 어떤 것들이 지나갈 텐데 그러면 이 파란 직선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근데 요 13하고 31 두 개의 점을 다 지나는 그런 직선은 요 딱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놈의 그 A하고 B는 딱 여기서 만날 거예요. 마이너스 1, 4 이거죠. 자, 무슨 얘기냐? XY 공간에 점들이 막 많이 애지점들이 있을 때 요놈이 완벽한 어떤 직선을 이룬다 그러면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그 걔들은 각 점들은 A, B 공간에서 뭐 나름대로 막 그, 이렇게 직선들을 형성을 하는데 딱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지금 예수는 여기 마이너스 1, 4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절편은 4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점들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막 n 개가 있을 때 그 점마다 그 AP 공간에 직선을 그리고 그 이렇게 n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원래 공간에서 절편과 기울기, 즉 직선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고 그 직선이 내가 원하는 거다. 직선을 검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허프라는 사람의 그 아이디어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일직선상이 안 있고 뭐 약간 비껴서 있다든지 또는 막 이런 뭐 노이즈, 아웃라이어도 있고 이런 거죠. 실제 구해놓을 때는 BA 공간도 이렇게 이제 이산화를 해가지고 자, B는 절편은 뭐 100개 구간으로 나눈다. 그, 이 기울기는 뭐 120개 구간으로 나눈다. 이것은 우리가 임플멘테이션 할 때 이제 특별히 해야 되고, 이 점마다 여기 이제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지나가는 점들에다가, 일씩 막 이렇게 누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점 같은 경우 이제 5개 직선이 지나갔고, 여기는 이제 2개만 지나갔고, 이런데 하나도 안 지나갔고 그러죠. 여기 이제 2개가 지나갔고 그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non maximum suppression 비최대 억제를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놈이 non maximum suppression을 견디고 살아난 놈이에요. 주위의 8개보다 자기가 크잖아요. 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화소 입장에서 보면 주위 8개를 보고 자기가 대장이면 나는 살아남고 나머지들은 서프레션 시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직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런 극좌표에서 표현되는 어, 직선의 방정식을 쓰죠. 그래서 세타하고 로를 써서 실제로 구현을 해요. 자, 원을 검출하는 것은 원의 이게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게 A, B 이게 이제 원의 센터고 R이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원도 왜 검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적 배열이 2차원이 아니라 A, B, R이니까 이제 3차원 배열이 되고 훨씬 더 복잡하죠. 자, 허프 서클이라는 함수가 오픈CV에서 제공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이 있어요. 이 매개 변수를 잘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성능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험을 하고 그나마 괜찮은 놈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뭐 이제 사과를 제가 검출하려고 사과 영상을 집어넣었는데 이런 사과가 없는데 있다고 한 네가티브인데 없는데 있다 포지티브 이렇게 얘기한 펄스 포지티브도 있고요. 이놈도 펄스 포지티브네요. 이놈 펄스 포지티브, 펄스 포지티브. 그 다음에 음, 지금 이런 애는 있죠. 있는데 놓쳤어요. 네가티브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포지티브예요. 그래서 이제 폴스 포지티브도 있고 폴스 네가티브도 있고 아니 폴스 네가티브도 있고 폴스 포지티브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능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단순한 영상에서는 잘 돼요. 예를 들면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깨끗하고 그 위에 이제 오버헤드 카메라가 있어서 어떤 부품이 지나가는 놈을 이렇게 찍었다. 그래서 어, 조명도 잘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런 데서는 지금 이런 것보다 좀 잘 되는데 이렇게 어떤 자연 상태에서 찍은 영상들을
그런 변화가 훨씬 심하고 복잡해가지고 좀 잘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란삭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허프 변화보다 훨씬 나아요. 자, 그 란삭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허프 변환 또는 뭐 최소 평균 재고 보차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얘들은 강인하지 않은 추정 기법이에요. 로버스트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기능이 전혀 속에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검은 점들이 있고 이제 이 흰 점이 있는데 흰 점은 제가 그냥 그 아웃라이어라고 그랬어요. 어떤 주류에서 멀어져 있어서. 그랬을 때 평균 제곱오차를 쓰면 그냥 이 점들을 평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울기하고 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파란 직선이 얻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노이즈 때문에 주류에서 멀어진 뭐 요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허프 변환을 하면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얻어졌는데 이제 주류에서 하나 만족스러울 만한 거 하나 얻어지고 또 여기 이제 그 밑에 또 그 노이즈 때문에 좀 틀린 직선이 하나 얻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즉 로버스터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강인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란삭을 쓰면 되는데 자, 강인한 경우를 하나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물건이 하나 있는데 길이를 자로 5번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16, 그 다음에 1, 1, 1, 1이 나왔어요. 첫 번째 16은 뭐 친구한테 기록을 하라고 불러줬는데 뭐 잘못 말을 했다든지 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노이즈가 생긴 거죠. 아웃라이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평균을 적용하면 4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1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4가 돼요. 뭐 아까 이런 거 비슷하죠. 근데 이제 중앙값을 쓰면 얘를 이제 소팅을 하고 가운데 위치한 놈을 찾죠.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무슨 얘기냐면 평균을 취하는 것보다 중앙값을 취하면 더 로버스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중앙값은 로버스트한 추정 기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란삭은 어떠냐? 란삭은 이게 랜덤 어나리시스인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면 되겠네요. 책에는 뭐 약자인지가 있는데요. 어, 란삭은 그 같은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요. 1000번 또는 뭐 5000번, 10,000번, 10만 번 반복을 해요. 컴퓨터 빠르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데 여러 번 반복을 하다가 가장 만족한 결과를 내준 경우를 답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이즈 같은 애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로버스트한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엣지에서 직선을 검출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란삭은 랜덤하게 두 개의 점을 잡아요. 지금 요놈하고 요놈 두 개를 잡았어요. 좀 운이 나쁜 경우죠. 그러고 마진을 주고 요 마진 사이에 들어오는 점들이 몇 개나 있는지 세봐요. 그러니까 나한테 동조하는 애들 몇 개나 있는지 세보면 요놈 하나뿐이잖아요. 아, 잘못 잡았네. 요놈은 틀린 애야 하고 버리는 거죠. 그러고 두 번째 또 두 개를 또 랜덤하게 잡았더니 요놈하고 요놈이 잡혔어요. 그리고 마진을 두고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한테 동조로 해가지고 나까지 오면 이제 7개가 있어요. 이거 쓸만한데? 그 다음에 또 랜덤하게 잡았더니 요놈 두 개가 잡혔고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니까지 하면 8개. 이놈은 더 믿을 만한데?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가장 믿을 만한 놈을 최종적으로 답으로 취하는 이런 기법이 이제 란삭이고 란삭은 여기서 본 것처럼 그 에지 디텍션한 뒤에 직선을 검출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서 쓰는 그 랜덤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로버스톡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굉장히 일반적인 기법이에요. 이제 뒤에 또 쓰는 경우가 또 나와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에듀텍션이고, 이제 이유는 영역 분할인데, 1교시는 이제 이걸로 마치기로 하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